10년간 사귄 여자친구랑 얼마 전 결혼을 했고, 고맙게도 아내가 된 여자친구는 시각장애를 앓고 계신 저희 어머니를 함께 모시며 살았었죠. 아내에게 늘 감사하며 은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내는 매번 제게 한다는 말이라고는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어. 당연히 우리 어머니인데 내가 모셔야지 누가 모셔. 난 우리 어머니 정말 좋아. 때로는 친정엄마보다 더 좋아. 그러니 내게 미안해할 것 하나도 없어. 어머니가 우리 곁에 있어주는 것이 난 너무 감사해. 라며 겸손함을 갖춘 사랑스러움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억센 누나들은 늘 제 아내에게 한결같이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살았고, 내 자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듯 저는 위로 누나가 3명이 있어요. 저희 누나들은 같은 편일 때는 누구보다 든든한 존재지만, 다른 편이 될 때는 정말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누나와 셋째 누나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대화하는 말들이라고는 난 절대로 내 결혼식만큼은 아버지 부르지 않을 거야. 우리 신랑이랑 동시 입장한다고 미리 선 그어놨어. 나도 언니. 보수적인 우리 시댁에서는 끝까지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면서 우리 가정에 대해 뒷담화들을 하는데, 정말 짜증나서 이 결혼 해야 하나 싶어. 아버지 때문에 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나도 절대로 아버지만큼은 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누나들의 공공의 적은 우리 남매들을 버리고 간 아버지라는 존재였습니다. 그건 아마도 저희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누나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저는 결혼식 때마저도 아버지를 볼 기회를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하필 누나들을 가르쳐 주시는 학습지 교사와 바람이 나버렸고, 이는 공공연히 소문이 돌아서 학창시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이사를 가려니 여의치 않아 엄마는 버티고 있었는데, 우리 누나들은 효녀인지라 또 엄마 맘 아프게 힘들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누나들만 생각하면 남몰래 눈시울을 붉히고는 했어요. 원래 저희 엄마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저를 뱃속에 품고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가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시력을 잃는 사고를 겪고야 말았습니다. 다행히 누나들은 할머니가 맡아주셔서 사고에 휘말리지 않았고, 아버지 역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엄마가 온몸으로 저를 막아준 덕분에 무사히 세상 빛을 보게 되었더랬죠. 엄마는 눈을 다친 와중에서도 모성애로 끝까지 저를 보호하려고 했다 하는데, 그 생각만 하면 저는 엄마에게 괜히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거나 아버지는 시력을 잃은 엄마를 간호하다가 그런 엄마 모습을 보기도 괴롭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도와줘야 하는 것이 부담이 컸던지, 결국 누나들 학습지 교사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 살림을 차렸고, 그 여자가 하도 닥달을 했던지 아버지는 시력을 잃은 엄마에게로 와서 부축하며 이혼 서류에 억지로나마 도장을 찍으려 했다는데, 아무리 순한 우리 엄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절대 당신이랑 이혼 못 해줘요. 절대로 이혼 안 할 거라고요. 어차피 당신은 유책 배우자라 이혼 신청 못하는 거 알죠? 절대로 놔주지 않을 거예요. 이 모습에 충격을 받은 누나들은 끝까지 엄마에게 못되게 대하는 아버지를 단체로 내쫓아버렸고, 오로지 엄마를 위해 악착같이 공부해서 첫째 누나를 제외하고는 둘째 누나와 셋째 누나 모두 명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둘째 누나는 약사이고 셋째 누나는 교사지요. 엄마는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힘든 와중에서도 다행히 엄마 명의로 된 집 한 채는 갖고 있었고, 받은 보험금으로 우리들이 장성할 때까지는 그 돈을 쪼개서 생활비로 썼습니다. 다만 집안에 돈 벌 사람이 없었으니 어려운 생활을 해나갔다 했죠. 이 힘든 생활을 극복한 건 첫째 누나의 결혼이었어요. 첫째 누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돈 벌겠다고 들어간 회사에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장님과 재취자리로 결혼했는데, 큰 누나 덕분에 형제들은 매형의 도움을 받고 학비와 생활비 걱정은 덜게 되었습니다. 매형 덕분에 저 역시도 나쁘지 않은 대학교를 나와서 학원 강사하다가 불안함이 싫어 공무원의 길을 가게 되었죠. 매형이 저희 아버지나 다름없어서 제 결혼식에도 아버지 대신 든든하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매형이 저를 회사로 부르더라고요. 저는 매형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갔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남, 요새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알고 있었어? 내가 아까 잠깐 어머니한테 들렸는데 처남댁 얘기도 그렇고 증상이 꼭 암 같단 말이야. 우리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증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거든. 혹시 모르니까 어머님 모시고 꼭 제대로 된 진찰 받아봐. 돈 걱정은 말고 라며 제게 카드를 주셨는데 저는 카드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엄마의 걱정에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엄마는 소화가 잘 안 되었던지 화장실에서 개어내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자기가 한번 어머님 좀 설득시켜봐. 죽도 소화를 못 시킬 정도로 편찮으신 것 같은데 병원은 안 가신다고 하셔. 지금이라도 119 불러서 응급실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초조하게 얘기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말한 후 엄마에게 노크를 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렸고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는 아, 우리 막내 아들 왔구나. 엄마 별거 아니야. 그저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이러다 말겠지. 그보다 너 저녁밥은 먹었니? 우리 새아가가 차린 저녁밥이 참 맛있었는데 내가 소화가 잘 안 돼서 못 먹은 게 참 미안하고 아쉽구나. 너라도 엄마 대신 맛있게 먹어주면 엄마가 마음이 편하겠는데. 라며 제 저녁 식사 걱정을 하셨는데 편찮으신 와중에서도 그저 제 저녁 걱정을 하는 엄마가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그러고 보니 볼이 패여서는 많이 야윈 것 같기도 하고 오한이 서린 듯 떨고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함께 살면서도 엄마의 증상에 대해서 몰랐다니 자식으로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억지로라도 병원으로 모시기 위해 화를 냈고 엄마는 제 화에 못 이겨 억지로 제 손에 이끌려 다음날 일찍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갔는데 매형의 말처럼 의사 선생님께서는 엄마를 진찰해 보시더니 아무래도 증상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위암이 의심됩니다. 일단 제가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큰 병원으로 가셔서 제대로 검사 받으시고 진찰 받으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며 소견서를 써주시고는 제게 건네시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해주고는 어머니 별일 없으실 거라고 누구보다 어른스럽게 곁에 있어 주었는데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첫째 누나도 매형의 말을 들었던지 집에 가보니 이미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누나에게 엄마가 암이라는 말을 넌지시 일러주었고 누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얼굴로 행여나 엄마가 맘 약해질까봐 꾹꾹 울음을 눌러 참은 뒤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엄마 꼭 고쳐줄 테니까 맘 단단하게 먹고 치료에만 힘쓰세요. 난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천년만년 우리랑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아야 돼. 알았지? 엄마는 괜찮아. 이제 두나 세나 좋은 사람이랑 시집가는 것만 보면 엄마는 이제 마음 놓고 눈 감을 준비 되어 있으니까 엄마한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우리 딸들. 엄마는 살면서 너희들로 인해 너무나 행복했어. 약한 소리 좀 하지 마. 증손자 볼 때까지 오래오래 살아야지. 엄마 없으면 우리 남매들 다 어쩌라고. 옳게. 내가 옳게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우리 엄마만 좀 잘 모셔줘. 정말 내가 얼마나 옳게한테 고마운지 몰라. 미안하고 늘 고마워. 라고 아내한테 얘기하니 아내는 눈물을 머금고 애써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는 아무 걱정 말라고 최선을 다해 어머니 모시겠다고 저희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고 아내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정말 효부였어요. 착하고 이쁘고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어머니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큰 병원으로 옮겨가 암 검사를 받게 했고 모두의 예상대로 어머니께서는 위암이었는데 하필 너무 늦게 발견해서
위암 3기에서 4기까지 이르는 상태였어요.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수술을 하루빨리 서두른 후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했는데 생존율은 4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가족 모두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특히나 결혼을 앞둔 둘째 셋째 누나는 엄마를 붙들고 울고불고 이르렀습니다. 예비 사위들까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마의 암 소식은 기쁜 일을 앞두고 집안의 큰일이 되었어요. 둘째 셋째 누나들은 엄마 치료가 다 될 때까지 결혼을 미루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항상 온화하기만 했던 엄마가 처음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다들 왜 내만 불편하게 그러는 거야?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마당에 나로 인해서 미뤄지면 엄마가 어떻게 편히 치료를 받겠으며 걱정 때문에 회복이나 제대로 되겠니? 엄마를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오히려 든든하게 곁에 누군가라도 있는 모습을 보여야 엄마도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거야. 엄마 어떻게 해서든 암 이겨내고 살 거니까 절대 엄마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부탁이다. 라미 엄마는 누나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누나들은 그야말로 엄마 앞에서 울음바다가 되었고 엄마도 마음이 아팠던지 누나들과 함께 통곡을 쏟아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남매들의 기운을 받아서 수술을 받은 뒤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다행히 예후가 좋으셔서 다음 치료인 항암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와 첫째 누나가 엄마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간호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누나, 셋째 누나는 엄마의 바람대로 그나마 졸인 마음을 가슴에 묻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둘째 누나의 결혼식을 앞두고 난데없는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날은 둘째 누나의 결혼식을 이틀 정도 앞두고 모두가 모인 상황이었는데 요란하게 벨소리가 울렸어요. 아내가 나가서 말을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웬 낯선 남자와 어느 여자가 등장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밀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평화로운 집안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누나들은 사색이 되었더랬죠. 큰 누나는 총대를 메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옳게 저런 사람들한테 문을 열어주면 어떡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주거침입으로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자 남자는 뻔뻔스러운 얼굴로 큰 누나를 노려보더군요. 뭐야? 주거침입죄? 이 나쁜 것들. 내가 명색이 니들 애비인데 어따 하늘같은 애비한테 주거침입을 운운해? 첫째 딸년 결혼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하더니 둘째 셋째 결혼식마저 내가 애비로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누나들에게 삿대질을 하더니 이윽고 창백한 얼굴로 누군지 짐작하는 엄마에게도 큰 소리로 악을 바락바락 쓰며 무거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나 얘기 다 들었어. 암 걸렸다며? 딸년들 악착같이 꼬셔서 데려가더니만 아주 자기 편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애비를 등 돌리게 만들었으니 당연한 대가지. 당신이 평생을 맘을 그따위로 사니까 벌 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내 딸들과 생리별을 시키려고 해?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우리 엄마 지금 아파요. 당신네들 딸들 저버리고 배 터지고 행복 누리며 잘 살 때 우리 엄마 우리 사남매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해주며 버티게 해줬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시냐고요. 우리 결혼식 절대로 당신들 못 와요.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라며 둘째 누나 셋째 누나가 큰 누나를 거들었습니다. 아버지와 곁에 있던 그 여자는 기가 막힌 듯 누나들이랑 크게 한판을 할 모양새로 나섰고 그걸 멈추게 한 건 엄마였어요. 다들 그만 좀 해요. 니들도 그만해. 조용히 산다 싶었더니만 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또 이혼해달라고 나타난 거예요? 원한다면 해줄게요. 이혼. 나도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은 가운데 법적으로나마 당신이랑 부부로서 함께하기 싫으네요. 그러자 아버지 곁에 있었던 그 여자가 이를 악물더니 저희 엄마에게 생각지도 못한 발언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내 역시도 놀라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이제 와서?
너 수명 다 하니까 이제 와서 재산 넘겨주기 싫어 이혼을 해주시겠다.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가증스럽고 계산적이지? 나를 내 연녀로 살게 한 것도 모자라 내가 배 아파 낳은 딸 3명을 꿰차서 당신 암수발이나 들게 해? 당신 병수발 들라고 내가 딸 3명 낳았는 줄 알아? 내가 그 소식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 어휴, 이런 양심 없는 여자 같으니. 그러니까 벌받아 암까지 걸리게 된 거지.